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1월 25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정말 큰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정말 어디까지 하락이 나올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나스닥이 마이너스 4.9%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준 날이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아랫꼬리를 달면서 양봉 캔들로 또 전환이 됐어요. 장 막판 뭐 거의 1시간 정도 만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 양봉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반등을 해주질 못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칠어지면서 좀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시장은 아직 저점에 대한 신호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시장 특징주 볼만한 종목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모토엔이 계속해서 상한가를 만들면서 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 어려운 시장에 제가 신규 상장주 쪽에 좀 돈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뭐 지금 구간에서 이 종목을 대응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는 정도로 좀 참고하시는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하이스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스틸이 오늘 점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이 뭐 이렇게 강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게 어제 시간에 상한가로 들어가더니 오늘 뭐 그냥 장 초반에 바로 상한가로 굳히더라고요. 점상한가로. 자,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 종목이 철강 원자재 단가가 인상이 돼서 실적이 뭐 급증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1000%인가요? 뭐 그렇게 어, 나왔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 실적 급증 이슈로 점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내일 아마 갭이 많이 뜨겠죠. 그렇지만은 앞에 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갭을 높게 띄운다면 조금의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아래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 참고하셔서 이 종목도 그냥 보는 정도로만 보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종목으로 그린 케미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상한가에 들어갔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면서 역배열 구간에서 아래쪽에서 짧은 횡보 구간 가져가면서 상한가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 모습이고요. 일봉상 위치가 전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뭐 이슈를 달고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기대감 이슈로 좀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자, 분봉상 움직임도 뭐 나름 잘 만들긴 했지만 그렇게 이쁜 모양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상승 한 차례 주고 크게 흔들다가 이런 자리 돌파하면서 사실 이런 자리에서 대응하는 거는 뭐 거의 어렵다라고 봐야죠. 이렇게 이제 급등을 시켜놓고서 돌파를 하는 경우 사실 쫓아붙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시장도 시장이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일봉상의 위치도 그렇고 분봉상의 움직임도 좀 아쉬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뭐 컴퍼니 K 같은 종목들도 좀 움직였는데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일봉상의 위치가 좋지 않고요.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입니다. 매물대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거죠. 이 종목도 뭐 리디북스 관련해서 기업 가치가 1조가 넘는 기업 가치 평가를 받으면서 투자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장중에 상승이 잘 나오다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조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정말 어디가 저점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봉의 길이가 더 길어졌죠. 그리고 거래가 좀 실리는 부분이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2700 구간 정도를 터치를 하진 않았지만 거의 그 정도 구간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2700포인트 이제 지지력 테스트를 내일 한 차례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일봉상의 모습을 보면 이 자리가 이제 돌파된 고점 자리죠. 뭐 대략 한 이 정도 되는데요. 자, 이 정도 구간이 대충 한 260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2700포인트까지 이탈이 나온다면 2600포인트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서 하락 추세의 어떤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하락 채널의 모양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대충 한 이 정도로 표시를 하자면 얼추 이 하락 패턴의 이 끝자락에 다 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래쪽 이제 하락 튜브의 하단선에 거의 다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또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2700포인트 지지를 하는지 확실하게 지지를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하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저점을 예단을 하고서 대응하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좀 긴 호흡으로 장기 투자 개념으로 지금 구간서부터 뭐 분할로 매수를 해서 모아가는 차원이라면 또 얘기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단기 반등을 노려서 수익을 추구하는 뭐 단기 스윙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면 바닥이라는 어떤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대응하는 거는 리스키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진짜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900포인트 또 의미 있는 자리까지 완전히 이탈이 나왔습니다. 자, 이 자리가 이제 돌파된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지지도 한번 받았던 자리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완전히 이탈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예견하면은 전혀 좋지 않다라고 보고요. 미국 시장과 더불어 바닥에 대한 신호가 좀 나오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만들어졌을 때 단기 반등 구간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현재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발 이 전쟁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만들어지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럽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고조가 됐죠. 그래서 어제 유럽 시장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뭐 가스값 폭등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뭐 석유주들, 가스주들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거는 좀 단발적인 이슈라고 보고요. 자, 어쨌든 FOMC 회의 결과에서 지금 시장의 모습으로 봤을 때 사실 더욱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장 구간에서 조금은 유화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미국 시장도 좀 강한 반등에 성공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자, 거기에 우크라이나발 악재가 어떻게 이제 또 진행이 되고 해소가 되는지에 따라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추이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시장 대응하는 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낙폭이 굉장히 과해졌죠. 낙폭이 굉장히 과해졌고 종합 같은 경우 사실 지수가 이렇게 급락할 때 단기 반등 구간을 좀 체크를 하는 방법이 지표로 좀 보는 방법이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RSI 지표를 좀 보는 편인데요. RSI 지표를 주봉상으로 좀 봅니다.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 주봉상으로 RSI 지표가 이 과매도권역으로 들어오면요. 이 지수는 반등을 굉장히 강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거의 차트를 돌려보면 2008년도 리먼 때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요런 자리 이제 보면 리먼 때가 요때죠. 2008년도. 자, 요때도 이제 과매도권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자, 요런 자리 여기서도 반등에 성공을 했죠. 자, 요런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다 단기 낙폭 과대 자리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뭐 요런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자리에서 다 반등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단기 반등이 조금 약했지만 여기서는 또 반등이 잘 나왔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이 자리가 이 팬데믹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팬데믹 전에도 여기에서 이제 낙폭이 과했을 때 또 반등은 잘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도 단기 낙폭이 굉장히 과했기 때문에 과매도권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정도 모습이 보여질 때 지수의 주봉상의 RSI를 볼 때 이런 구간에서 지수도 반등을 좀 강하게 해줬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지수가 이제 일봉상 바닥권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신호가 만들어지고 반등을 시도를 하려고 할 때 확인을 한 이후에 분할로 접근을 하는 방법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구간이 팬데믹 구간 때나 뭐 리먼 사태 구간 때의 어떤 그런 엄청난 큰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빠지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긴축에 대한 좀 발작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발발이 된 우크라이나발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로 시장이 좀 거기에 더해서 조금 과하게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도 아직은 이제 하락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 확실하게 양봉 캔들로 전환이 되고 상승 장악형 캔들 정도가 나오면서 이 반전형 신호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시장을 좀 대응을 하는 게 조금은 이제 위험은 줄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미국 시장과 더불어 우리 시장의 모습들을 좀 잘 관찰을 하고 대응 잘 하셔서 반등 구간에서 수익을 좀 잘 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시장은 하락만 할 수도 없고요. 상승만 할 수도 없습니다. 과한 구간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상승이 과한 구간에서는 반락이 세게 들어오는 법이고요. 하락이 과한 구간에서는 반등도 세게 들어오는 법입니다.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이번 반등 구간에 또 수익 잘 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제이 리더였습니다.